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무릎에. 와. 편관보 안 하면 쌩쌩한 무릎 관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무릎이면 다시 농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새롭게 태어난 것 같아. 우리 아들의 무릎 관절을 얻은 것 같아. 재현아, 아빠 무릎 관절만큼은 너랑 동갑이야. 자, 여러분, 하루에 10만 번씩 움직이는 관절 건강을 위해선 프리미엄 관절 건강 기능식품 편관보를 꼭 기억해 주세요. 편관보는 79년 전통의 믿을 수 있는 JW 중해제약에서 품질 보증을 받았고요. 식약처에선 총 6중 기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관절, 연골, 뼈 건강까지 고려한 흡수가 좋은 액상형 레시피입니다. 보스웰리아, 녹용, 글루코사민 등 프리미엄 부원료가 무려 30가지인데요. 기능성 원료 MSM과 NAG, 식약처 권장 1일 섭취량이 100% 충족될 때까지 아주 꼼꼼하게 만들었습니다. 100세 시대 관절 건강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부드럽고 편안한 관절을 원하신다면 편관보와 함께 하세요. 편관보에서 조코피TV 구독자 여러분께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특별 50% 가격 할인과 함께 사은품도 듬뿍 드립니다. 부모님 선물로도 아주 좋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포털 사이트에서 편관보 이벤트를 검색하시거나 또는 상담 문의 1588-3831로 전화주세요. 편안한 관절보, 편관보. 자,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한 기자가 르브론 제임스가 트레이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보도였는데, 사실 르브론 제임스의 커리어에서 트레이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죠. 본인이 FA 자격을 얻기 전까지 소속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FA 자격을 얻어서 그렇게 팀을 옮긴 적이 전부이지 시즌 도중에 트레이드가 된 적은 없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트레이드를 요구했을 수도 있고, 루머에 따르면 아니면 레이커스가 이번 시즌 끝나고 플레이 옵션을 가지고 있는 르브론 제임스를 그냥 걸어 나가게 하는 것보다는 르브론 제임스를 트레이드 블록 맨 위에 올리고 적절한 상대를 찾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또 NBA는 워낙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르브론 제임스가 갈 수 있는 곳, 또 현지에서 바라보는 르브론 제임스의 트레이드 등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르브론 제임스는 이번 시즌이 끝나면 플레이 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옵트인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레이커스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는 거고, 옵트아웃을 하면 내가 FA로 풀리게 되죠. 그리고 올 시즌 연봉은 4,700만 달러, 47밀입니다. 트레이드가 성사되려면 NBA에서는 서로의 몸값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죠. 내가 47밀을 받는데 르브론 제임스를 영입하고자 하는 팀이 47밀 선수를 맞춰주긴 좀 어렵고, 드래프트 픽 많이 줄게라고 한다고 해서 트레이드가 성사가 되지 않습니다. 르브론 제임스의 연봉은 47밀. 현재 상태는 플레이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고, 또 르브론 제임스가 설령 트레이드가 된다고 하더라도 팀이 르브론 제임스 같은 슈퍼스타, 또 우리 프랜차이즈에 우승을 안겨준 이런 스타들을 정말 저 이상한 구단에 내보내진 않죠. 전부 다 그 과정에서 선수와 이야기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겠죠. 그렇다면 르브론 제임스가 원하는 그런 팀은 당연히 우승 후보고, 또 나아가서 브로니 제임스를 영입할 가능성이 높은 그 지명권을 가지고 있는 언저리의 픽을 가지고 있는 팀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르브론 제임스가 얼마 전에 저 모래시계 아이콘을 올렸어요. 이모티콘을 올렸는데, 사실 현지에서도 굉장히 많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이제 흐르고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저 모래가, 상단에 있는 모래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무언가가 일어난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두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LA 레이커스의 트레이드가 임박했다. 누가 됐던 간에 일단 변화는 일어난다. 또 하나는 다빈 감독이 해고될 것이다. 이런 두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아무 일도 일단 일어나진 않았어요, 현재까지. 그리고 애틀란타 호크스에게 122대 138로 졌죠.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는 출전을 했는데, 패하고 나서 저 트윗을 올린 거예요. 앤서니 데이비스는 출전을 하지 않았고, 또 팀은 졌고, 르브론 제임스는 팀의 패배에 또 분을 사귀지 못한 채로 동료들에게 전할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냥 나가서 우리가 제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라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저 모래시계 이모티콘이 더 많은 관심을 모았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억측들이 나왔습니다. 골드스테이트 워리어스도 꺾었고, 기분 좋게 동부 원정을 왔는데 또 연패늪에 빠졌고, 그리고 이제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고, 또 이 시기에 어떤 보도가 나왔냐, 다빈 감독은 라커룸에서 선수들 사이에서 신뢰를 잃어버렸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드리언 그리핀 이렇게 단장에 잘렸잖아요, 감독이. 다빈 감독에 대해서는 LA 레이커스의 구단 수뇌부들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레이커스, 르브론, AD를 비롯한 선수들은
구단 수뇌부에도 불만이 있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왔었어요. 예, 그러면서 저 의미심장한 이런 이모티콘이 더욱더 많은 관심을 모았었죠. 자, 그리고 케빈 오코너가 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현지에서도 뭐 엄청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잖아요.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를 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지닌 세 가지 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뉴욕 닉스가 르브론 제임스를 받는 거죠. 그리고 레이커스는 줄리어스 랜들, 랜들이 레이커스 팬이었고 레이커스 출신이잖아요. 랜들과 에마 포니에 그리고 2024년 1라운드 픽, 2025년 1라운드 픽을 주는 조건. 또 하나는 필라델피아입니다. 네, 필라델피아가 르브론 제임스를 받는 조건으로 LA 레이커스는 만기 계약자인 토바이스 해리스, 그리고 필라델피아에서 시간을 얻지 못하고 있는 펄칸 콜크마즈 2028년 1라운드 픽. 마지막으로 마이애미입니다. 마이애미 출신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펜라일리 현재 마이애미 사장과도 화해를 했습니다. 둘이 사이가 좀 안 좋았거든요. 마이애미가 르브론을 받는 조건으로 레이커스가 히로와 던컨 로빈슨을 받아오는 그런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만약에 제가 레이커스 구단 수뇌부라면 뉴욕 닉스와의 딜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줄리어스 랜들 사실 굉장히 기복이 심하지만 몸값은 싸거든요. 그리고 에바 포니에는 뭐 조만간 만기고, 그 다음에 드래프트 픽 2장이고 뉴욕 닉스는 드래프트 픽이 많으니까 제가 레이커스 구단이면 충분히 할만할 것 같긴 한데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사실 르브론 제임스를 영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토바이스 해리스가 나간다면 필라델피아도 좀 손해이지 않을까? 또 레이커스 입장에서도 2028년 1라운드 픽이 있긴 하지만 토바이스 해리스의 연봉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뉴욕 닉스의 조건만큼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마이애미가 제일 구려 보이고요. 타일러 히로와 던컨 로빈슨 둘이 뭐 연봉을 합치면 이제 르브론 제임스와 뭐 삐까뜨게 되는데, 뭐 히로에 그렇다 치더라도 던컨 로빈슨이 아무리 반등했다고 해도 글쎄요, LA 레이커스에서 뭐 지금 멤버를 놓고 봤을 때 디 러셀, 오스틴 리브스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비슷한 유형은 아니지만 수비 약하고 3점은 잘 쏘지만 그 이외의 능력들은 좀 떨어지는 로빈슨을 받아들일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앞에 이제 나온 이야기들을 지금 정리를 한 거고, 이제 닉 라이트라는 분도 마이애미랑 LA 레이커스가 딜을 할 만하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좀 구미가 당기지 않는 마이애미 히트와의 딜을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타일러 히로, 던컨 로빈슨을 레이커스가 받는 조건으로 르브론 제임스가 마이애미로 간다. 그러면 마이애미는 르브론 제임스, 지미 버틀러, 테리 로지어, 그 다음에 뱀 아데바요 이런 선수들과 함께 또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데, 글쎄요, 뭐 실현 가능성은 저는 뭐 1% 미만으로 보는데, 르브론 제임스의 트레이드 루머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워낙 흥미롭잖아요. 그래서 바로 또 저렇게 패널들 모셔놓고 이야기를 했고, 저도 지금 이런 컨텐츠를 찍고 있긴 합니다만 여러모로 흥미로운 주제이긴 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라펠링카, 그 다음에 뭐 지니 버스라면 저는 뉴욕 닉스를 할 것 같아요. 그럴 리는 없다. 왜냐하면 르브론 제임스가 4만 득점도 눈앞에 두고 있고, 뭐 아직까지 시즌을 포기하기에는 레이커스의 성적이 뭐 그렇게 엉망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트레이드를 고려해 봄직하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아예 허황된 이야기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저 데이비드 핑글러라는 분이 유명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유명한 리포터라든지 아니면 뭐 인플루언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전적이 화려합니다. 굉장히 맞추기 힘든 그런 예측들을 싹 적중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데이비드 핑글러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르브론 제임스의 트레이드 가능성을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양반이 2014년에 르브론 제임스의 클리블랜드 복귀를 맞췄습니다. 보도가 나오기 전에 르브론은 클리블랜드로 컴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2018년에 르브론 제임스의 LA 레이커스 행도 때려 맞췄습니다. 이 정도면 어때요? 르브론 제임스 전문가죠. 이 두 가지를 맞췄으니까. 그렇잖아요. 르브론 제임스가 마이애미 히트로 간 거 빼고 나서는 지금 두 가지 최근에 르브론 제임스의 이동을 다 적중시킨 거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9년 카와이 레너드의 LA 클리퍼스 행도 맞췄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 사안을 맞췄는데 지금 르브론 제임스 트레이드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면, 자, 14년에 르브론의 클리블랜드 복귀, 18년에 르브론의 레이커스 행, 19년에 카와이의 클리퍼스 행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 오프 시즌 이야기였죠. 전부 다 내가 FA를 권리를 행사할 때 그 당시를 맞춘 거고, 지금은 미드 시즌 트레이드이기 때문에 좀 그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예 뭐 허황된 이야기를 하거나 소스가 뭐 바보 등신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차라리 샴즈나 워즈였다면 뭐 이런 소스도 있구나 했을 텐데, 갑자기 어떻게 보면 좀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이름이 딱 나타나서 르브론 제임스의 트레이드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이 양반이 세 가지 르브론 제임스와 카와이 레너드의 무브를 맞추다 보니까 또 그냥 넘기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앤서니 어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가 뭐 내 소스에 따르면 르브론 제임스가 트레이드 될 가능성은
제로 찬스다. 아예 뭐 1%의 확률도 없다라고 못을 박았는데 저는 늘 말씀드리죠. NBA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A 레이커스가 지금 뭐 르브론 제임스가 있는 또 앤서니 데이비스와 연장 계약을 맺은 현 시점에서 당연히 시즌을 포기하긴 않겠죠. 자, 하지만 또 르브론 제임스에게는 플레이 옵션이 있고 또 브로니 제임스의 드래프트라는 또 큰 변수가 있기 때문에 4만 득점이 있긴 하지만 또 이미 레이커스는 카림 압둘 자바의 기록을 깨는 순간에 레이커스의 퍼플 앤 골드 유니폼을 입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4만 득점에 대한 의미를 좀 덜 둘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능성은 1% 미만이지만 그래도 0.1%라도 존재한다면 또 우리 같은 NBA 팬들에게는 또 재밌는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또 기대가 됩니다. 앤서니 데이비스가 LA 레이커스와 2026-27 시즌까지 계약이 돼 있고 2027-28 시즌에는 선수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까지 르브론 제임스가 뛸 거라는 상상은 하기가 어렵죠. 그렇다면 AD의 타임라인에 맞춰서 진짜 레이커스가 뭐 새 판을 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흔히 트레이드 데드라인 근처에서 나오는 그런 현실성 떨어지는 뭐 루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이 트레이드 루머 덕분에 2월 8일에 마감되는 트레이드 시장이 더욱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자, 과연 르브론 제임스가 트레이드 될까요? 너무 궁금한데요. 함께 또 지켜보시죠. 고맙습니다.